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기부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제이홉은 고향 광주광역시 북구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는 춘천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자신의 거주지 외에 지자체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기부금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하면 관련 산업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소멸 위험 경보가 내려진 전라북도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고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 최초로 제안한 분을 모시고 기대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한 보완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고향사랑 기부제 최초의 제안자입니다. 전 전라북도 도의원 지방연구소 현재는 소장인 양성빈 소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시네요. 예. 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제가 이제 전국의 최초 제안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제 같은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고향세라는 일본의 제도를 있죠. 2007년도에 먼저 제안하시고 대선 공약으로 후보 시절에 하셨던 분이 계세요. 문국형 창조 한국당 후보가. 하지만 그 고향세라는 그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다 보니 국내 실정에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던 상황인데 먼저 꺼내 놓으니까 처음에는 이슈가 되는 듯 하다가 이게 사장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고향 기부제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고 제도의 설계를 약간 국내 실정에 맞게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수에서 지역구 이제 도의원을 하셨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방선거에 두 차례나 뛰어들었습니다만 고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안자로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지역 장수, 군단이 특히나 지방 소멸 속도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바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그 당시에 예상을 하셨어요? 물론 일본 사례 있습니다. 최근에 KBS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김종환 기자가 일본 현지를 다녀와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기사들을 보면서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16년도 당시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고향기부금을 기부를 할 거냐,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일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출향 인구들을 계산을 해서 했을 때 약 4천억 정도의 그 지역 경제 이 재정이 확충될 거다. 뭐 그런 사실은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천억이란 건 군단이 하나, 시단이 전시하천가 아니면 도차원에? 네, 도차원에. 네, 이제 그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이 사실은 미진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지금 되지 않은 거. 그래서 실제로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 26% 정도만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래서 홍보 방법이 다양화돼야 이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향에 내가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외에 어느 지역이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수의 주소지를 두고 있고 제 고향이고 전라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243개 지자체 중에 장수와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로 고향이라고 하면 내가 나고 자란 곳.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고향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그러니까 이 고향기부금법이 시행된 이유는 지방 소멸이거든요. 가장 크게 그렇습니다. 보면. 자, 이제 장수 출신이기 때문에 장수를 한번 대상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곳, 뭐 비단 장수만의 걱정이 아닌데 장수가
2만 한 3천 명 선. 2만 1,300명이. 아, 이것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실제로 네. 거주하는 인구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한 16,000명, 네, 17,000명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장수의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이죠. 네, 지금 7.73%. 네. 그러니까 7.73%라는 건 90% 이상을 의존해서 재정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10% 미만이어서 공직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거죠. 장수를 비롯해서. 예. 자, 이러한 장수군에 만약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단순히 어떤 그 돈이 들어오는 것 그 이상의 주민들의 어떤 만들어낸 물건, 상품, 특산품 이런 것들이 결국 담례로 가면서 경제 활동이 촉진되는 거잖아요. 여러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고향기부제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답례품인데 저는 예. 이게 법률 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제 굉장히 큰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답례품을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 직거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농업 농촌이 가장 힘든 건 결국은 유통으로 그렇죠. 유통으로 인해서 마진이 그 유통 부분에 너무 많이 줄어들죠. 가고 농민들 생산하는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시골에 살기 힘들다. 농사짓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값 받는 농업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돌아오는 농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향기부제의 의미는 답례품에 가장 크게 저는 두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사실은 뭐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형화된 물건도 있습니다만 벌초 작업을 해주는 답례도 되고 상당히 많은 형태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바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자체가 또 해야 될 숙제인 것이고. 네, 저는 그걸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지역을 가장 잘 나타내고 그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좋은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창하고 무주 정도가 그 벌초 대행 서비스를 그 답례품으로 지금 내걸은 것 같아요.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도의원이었고 사실 뭐 도의원은 전라북도의 뭐 조례를 또 발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제안했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녔고 사회관계 서비스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통과가 됐고 이제 이 뿌리를 잘 내려야 될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을 걸어왔고 지금 지역 연구소라는 이제 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안에서 더욱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어떤 대안,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점이세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은 대비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 답례품을 선정을 했고 답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킬러 컨텐츠, 우리 전라북도만의 우리 전북 14개 시도 전라북도 자체가 내놓은 상품들이 딱 소비자들의 심리, 기부자들의 심리를 그 니즈를 간파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전체 대한민국 전체 한 그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 웹사이트에 보면 한 4천여 종이 답례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검색어 1위는 사실은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 그 뭐 영동군 같은 경우는 수십 종의 와인을 답례품으로 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의류 그다음에 뭐 속초시 같은 경우는 뭐 말이나 요트 상품권, 그다음에 뭐 선상 유람권,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답례품이 특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즈 페스티벌 티켓을 또 사실은 내놓은 데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독특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좀 답례품으로 이렇게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일본 사례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기부금을 이렇게 모금한 몬베치시라는 데가 있어요. 北海道에 있는. 네네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유빙, 그러니까 거기는 바닷가거든요. 네, 그래서 1월 3월까지 유빙이 형성이 되는데 그 유빙을 보호하자라는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 기부제를 좀 내달라.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측면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환경의 피해에 있어서 나의 기부금이 바로 그런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쓰이길 바라는 그렇죠. 마음. 네네. 와, 네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도 사실 이제 고창이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을 좀 더 잘 홍보하면서 각각 킬러 콘텐츠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 많은 전북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양세가 각자 전국 지자체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도 쏠림 현상이 있을까요? 지나면 근데 일본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몬베치시하고 가장 적은 기부금이 들어온 그 시마키 이 시마마키 마을 같은 경우 차이가 11,493배가 난다고 지금 몬베치시가 보니까 2021년에 1년 예산의 절반 수준 1,530억 원이 모였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12,000배에 달하는 그럼 얼마 거의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243개 지자체가 공이 이런 차이들이 현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각자만의 특별한 킬러 컨텐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대본에 없는 질문 중에 지역 연구소 소장으로서 무엇을 좀 더 고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비가 안 돼 있다. 이 대비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담팀을 꾸려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북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니즈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준비가 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준비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미흡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그 타시도에서 먼저 선점해서 하는 것들이 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답례품의 그런 준비도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뭐 1호 기부자를 아까 처음에 그 BTS 제이홉이라든지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유명 인사들이 또 마케팅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 더 있다면. 저는 이 고양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지자체들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양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냥 이 주머니 속에 자기 돈처럼 이렇게 뭐 사용을 한다면 사실은 기부자들은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 마음 속에 나의 고향에 기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져서 정말 지역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 돈이 잘못 쓰였을 때 그래서 이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역 이해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 효과 지역의 발전 효과를 피드백해주고 또 반대로 기부자들이 기부만 할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금전에 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미랄이 돼서 지역이 어떻게 살 것인가, 지역이 어떻게 순환하면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정착 인구가 아닌 관계 인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지속적으로 우리 정책에, 우리 군에, 우리 도에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전라북도에 정착하진 않지만 관계 인구는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성빈 소장님이 공부하시면서 긴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부안군을 연결해서 실제 이제 뉴스통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한 부안의 사례, 부안군의 권익현 군수님을 연결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안의 사례가 우리 KBS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일단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왔는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예.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관련 TF팀을 신설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난 3월에 답례품 구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9월에는 이제 추가로 또 시행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홍보를 잘해야 또 모금이 수월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9일에는 부안군 공식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력부안 유튜라는 그 제작에 우리 국민 가수 진성 씨가 출연해서 예. 우리 부안군 홍보에 힘을 좀 보태줬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답례품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예, 기부를 했을 경우 어떤 답례품을 우리가 제공을 해서 우리 고향에 대한 사랑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냐 해서 우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8개 답례품 공급 업체를 선정했고요. 또 답례품 품목은 20개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예, 답례 품목이 20개씩이나 이렇게 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부안이 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 기부자들로 하여금 그 선택 폭을 좀 넓히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요즘은 취향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답례품도 좀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종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 이제 오늘 1월 11일 올 한 해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행된 날로부터 이제 10일 됐는데 예. 부안에서는 지금 얼마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았고 아울러서 최고 한도액이 개인당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답례품 제공 관련해서 좀 부안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 어제 5시까지 약 80여 건에 한 1,800여만 원이 기부금이 들어왔고요. 예. 이제 우선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한 지 이제 10일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약 80여 분에 대해서 기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액 기부자가 두 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예. 첫째는 광주 우리 상선면 출시로서 광주에서 생활가전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DH 글로벌이라고. 이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근동 인재육성 재단 장학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어요. 한 2천여만 원씩. 그리고 작년에는 2,022만 원, 올해는 2,023만 원, 2023년이라고 해서요. 하고 있는데 또 고향사랑 기부제도 최고 한도액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부안의 자랑이라면 이제 바로 근농인재육성 장학금, 부안 출신이 대학을 갔을 때 주는 학자금인데 상당히 이게 효자 상품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이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진성 씨도 또 기부도 하시고요. 또 9일 날은 우리 진성 씨가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말 이런 분들에게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도 직접 참여해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이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세액 공제가 16.5%거든요.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답례품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만 원을 따지면은 그렇게 말씀해 100만 원을 기부하면은 답례품으로 30만 원어치 받을 수 있고요. 또 세액 공제를 16.5%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거의 반절 정도는 자기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적은 액수든 또 500만 원인 한도액 액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부하시면 되는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 이 상품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직접 기부하셨다고요. 사실 이제 자매계는 도시가 광명 또 인천광역 계양군데 어떻게 좀 기탁을 하셨습니까? 함께 동참하는 거잖아요, 서로.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이게 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기부를 했고요. 예. 또 타 시군구에서도 우리 부안군에다 또 기부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품앗이 형태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성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남은 숙제 가운데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갈 수도 있다. 쏠림 현상이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에 걸맞는 킬러 콘텐츠 상품을 답례품을 만들어내는 숙제가 아주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관계상. 그러면요. 근데 이 법 취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거든요.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발표한 소멸 위험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전부 어느 지자체나 광역이든 광역시든 광역지자체든 다 하거든요. 예. 이것을 좀 좁혀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자치단체 위주로 해야 빈익빈 부익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게 이제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부안으로 내려와서 정착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려서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답례품 종류를 좀 많이 다양하게 하고 부안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답례품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며칠 동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군수님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 됐는데 올 2023년 부안군이 좀 추진해 나갈 사업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올해부터 부안군 예산 1조 원, 민자유치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선 8기 5대 비전과 20대 목표를 정하고 부안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5대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두 번째가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 도시, 세 번째가 친환경 미래 산업 선도 도시, 넷째가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다섯 번째가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 도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예. 네. 자, 부안군 권익현 군수를 통해서 부안군의 사례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양성빈 소장과 다시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열흘 됐는데 80여 분이 함께 동참하셨고 1,800만 원. 시작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 상황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상황까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일단 시작은 그래도 또 열심히 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보가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 그게 홍보 부분의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26%만 고향 기부제에 인식하고 있다. 자, 그 중에 또 과연 저처럼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재정 분권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갖다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많지 않다. 그래서 각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분들이라도 교육이 사실은 지역에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명절에 이 가장 기부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부자의 그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친양민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 나의 작은 아버지들, 예를 친구, 들면 그렇죠, 친구들. 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명절 때 야, 너 고향 기부제 자 10만 원 내면 13만 원 효과가 있어. 자, 그러면 너는 사과도 하나 받고
또 세금 나는 공제도. 그 돈 가지고 또 복지 혜택도 받고 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향기부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기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바로 이것이 고향사랑 기부제고 단순히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혜택이 아니라 바로 지역을 살리고 또 환경을 살리고 수많은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 씨앗이 바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양성민 소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